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화제 집중의 김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9일 561도를 맞은 한글날입니다. 이미 우리 한글은 세계적으로 그 과학성과 우수성이 입증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서 세계 특허를 낼 때 그 특허 관련 공개어로서 이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 그 대단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영국에 있는 역사학자 존 맨 아세요? 존 맨? 존 맨, 역사학자죠. 예. 존 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 바로 한글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을 만큼 한글의 그 경제성과 우수성은 정말 뛰어나잖아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글 배우는 열풍이 뜨겁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제대로 챙겨서 네.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글을 사랑하는 또 우리 사람들 많이 한글을 또 아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인천과 충남 당진에서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오늘 첫 소식으로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세계 최고를 꿈꾼다. 가장 긴 김밥에서 가장 무거운 떡 케이크까지 새로운 기록을 위해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이들의 대단한 기네스 도전 현장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까만 밤을 하얗게 밝히고 있는 이곳. 335 모여있는 아주머니들과 어이부터 햄맛살까지 색색까지 음식들까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00m에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린다고요. 매년 10월 3일 열린다는 인천 호성동의 마을 축제 그 행사 중 하나가 바로 1000m 김밥 말기에 도전하는 것인데 4,000인분? 오이가 500개, 당근이 400개. 와, 재료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총출동한 경찰들 알뿐이 김밥을 말 1000m의 도로 확보를 위해 차량 통제에 나선 것이라고 하는데 한편 장정들은 테이블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휴 바쁘다 바빠. 몇 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까는 거예요? 총 1000m이기 때문에 한 700개에서 800개는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기계 하나 달랑 들고 여유롭게 걷는 아저씨 발견. 아니 혼자 이렇게 한가해도 되는 겁니까요? 거리를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그 거리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 하얀 선이 바로 김밥 길이라는 말씀인데 따끈한 밥과 색색까지의 김밥 속 재료들을 5m 간격으로 테이블 중간중간 놓아주면 드디어 준비 끝! 하나 둘씩 모여드는 사람들로 행사장은 금세 북적북적대고 이렇게 마을 축제 날이 되면 온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우리들이 하나로 똘똘 말렸을 때 좋은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시작! 다들 각오는 됐습니까? 저는 꽉꽉 뭉쳐서 옆구리 안 터지게 잘 말 겁니다. 내 평생 김밥 한 번도 안 말아봤는데 그럼 도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 2,500여 명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바로 오늘 도전의 성공 열쇠다. 2.5cm가 겹치게해서 밥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1단계는 기무의 밥표기. 하지만 나이도 제각각 경력도 천차만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 모양새도 가지각색. 밥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요. 터져요. 김밥 몇 불이요? 2단계는 바로 석 재료 넣기. 일렬로 놓인 계란 지단을 보아하니 출발은 순조로운 듯 싶은데 비결은 바로 이 사람. 햄입니다.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재료를 얻는 도전자들. 이제 제법 김밥의 모양새를 갖춰간다. 계란과 맛살 사이 당근입니다. 행여나 재료 순서라도 바뀔까 진행자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너나 할 것 없이 재료 얹기에 정신이 없다. 아니 그런데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냄새가 너무 좋고 맛있어. 배고파. 너무 배고파. 김밥에 맛있는 유혹에 빠진 아주머니부터 찢어진 김밥까지. 아니 이래서 어디 성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잘 못해가지고 저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김밥 말기 시작. 옆구리 터질까? 조심조심. 자, 드디어 완성. 하나된 마음으로 만든 한 줄의 김밥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남은 것은 길이 측정뿐.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한국 기네스 기록을 관리하는 한국기록원에서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 과연 오늘의 기네스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께서 오늘 만들어진 기록은 1004m. 자, 이로써 대한민국 최장 길이의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2,500명 주민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화합으로 만들어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김밥,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식시간. 기네스 도전까지 성공했으니 기쁨도 2배, 맛도 2배. 그야말로 꿀맛이 따로 없네요. 화합한다는 그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고 너무 좋았어요. 또 다른 기네스 도전의 현장은 충남 당진. 전국 1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이곳에선 올해 첫 햅쌀 수확이 한창인데,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바쁜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이 쌀이요, 기네스북에 오를 특별한 쌀입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 쌀을 세계화시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떡 케이크를 만드는 이벤트를 계획한 것인데, 80kg짜리 30가마디고요. 2.5톤 디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떡방앗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쌀을 전부 떡으로 만든다고요? 아, 정신없기는 방앗간도 마찬가지.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찌는 거예요. 떡 케이크 만들기 첫 번째는 2.5톤의 쌀을 모두 풀어 6시간 동안 물에 푹 불린 다음 그 쌀을 건져내 기계에 넣고 고운 쌀가루로 빻아주는데, 여기서 바로 떡의 맛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자, 다시 잘 빠진 쌀가루를 시루에 넣고 20분간 쪄주면은 햅쌀로 만든 쫄깃쫄깃한 백설기가 완성되는데, 오, 보기만 해도 그냥 침이 꿀꺽. 호호, 맛있겠어요? 참 좀 드시고 가세요. 예? 들어오세요. 지금은 간식시간, 새참시간. 시골 아주머니들 일하시는데 새참이 빠질 순 없죠. 아삭한 열무김치에 쫄깃한 백설기 한 입이면 힘든 것도 다 잊어요. 오호, 맛은 어떠세요? 아, 참 맛이 꿀맛이요. 한편 행사장에는 떡 케이크를 바치기 위한 바닥재가 도착. 그 바닥재만 해도 크기와 무게가 엄청나다. 크기는 4m에 무게는 1.3톤 나갑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떡 본체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 떡 케이크의 포인트는 바로 조각 나 있는 떡을 한 덩어리로 뭉치는 것인데, 때문에 떡 매질에만 총 20명의 장정이 동원됐다. 떡이 지금 공간이 많아가지고요. 쳐가지고 이게 공간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들의 떡 매질은 쭉 이어졌다고. 다음 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깜짝 공개를 위해 천막안에서는 비밀리에 케이크의 마지막 장식이 한창인데, 떡 케이크의 기네스북 도전 소식에 하나 둘씩 몰려들기 시작하는 사람들. 3, 2, 1, 띄워주세요. 드디어 세계 최대 떡 케이크 공개. 쌀 문화 22개국을 표현한 세계 지도,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초대형 떡 케이크 완성됐다. 믿어지지 않는 크기에 직접 확인 작업 들어가는데, 지름이 3.7m, 그 둘레는 자그마치 11.03m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네스 도전 과제인 무게 재기에 들어갔습니다. 떡 케이크의 무게는 무려 3,680kg. 지난 2002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2,097kg을 훌쩍 뛰어넘은 거대한 무게로 당당히 세계 기록 갱신에 성공. 그 기록은 바로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된다. 무려 5,000인분 분량의 대형 떡 케이크. 뭐니뭐니도 음식은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해풍을 맞고 자란 쌀이기 때문에 쫄깃하고요. 향이 뛰어난 게 너무 맛있습니다. 맛이 끝내줘요. 이 쌀을 만드신 우리 농민들이 아주 힘을 얻었습니다. 시름을 꿈과 희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김밥 마는 거는요 정말 혼자 할 수 없이 화합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달라붙어서 김밥을 마셨고 떡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커다랗기 때문에 다 같이 또 나눠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생하신 분들 정말 여기저기 다 나눠주시면서 든든하게 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시름이 땀과 희망으로 이렇게 승화된 기록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록은요, 이 한국 기네스북에는 이미 등재가 됐고 세계 기네스북에도 곧 등재가 될 예정, 또 도전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큰 도전 꼭 성공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장소 1순위 어딜까요? 저는 일단 조촐한 앞에 포장마차, 거기서 소주 한 잔, 이거 좋죠. 예. 그래요? 그치만 많은 여성분들까지 같이 있다면?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테이블 하나 더 넣으면 되죠. 2차 어디 가세요? 2차. 뭐예요? 말씀하실 게 뭐예요? 예. 노래방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많이 가시죠? 요즘에 노래방에는요. 노래만 하는 데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꼭 한 번은 가봤을 만한 장소 어딜까요? 노래방이요. 노래방이요. 춤추고 신경 안 받고 스트레스 같은 거 다 내뱉을 수 있고. 대한민국 대표 노래방 그러다 보니 거리 곳곳에 넘쳐납니다. 차원이 틀려요. 가수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노래만 부르는 노래방은 가라. 5천만의 놀이터 노래방이 이색 변신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이색 노래방 정집탑. 첫 번째 찾아간 곳은 젊은이들의 거리 신촌에 자리한 한 노래방. 내부로 들어가니 에레 그냥 노래방이네. 그런데 네, 그 방 있어요? 그 방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네, 조금. 네. 아니 그 방이요? 그 방이 무슨 방이에요? 그 방만큼 특별한 방이 없죠. 특별한 방? 저희는 여기 오면 그 방밖에 안 가요. 그 방밖에 안 간다? 들어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방이길래 어디 구경 좀 해봅시다 했더니만 에휴 그냥 평범하네 뭐. 그런데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는 학생들. 보자 고무장갑에서 주판까지? 그러더니 순식간에 변신 완료. 아니 이 방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아니요. 예? 비밀이 바로 이 쬐끄만 카메라에 있다고요? 저희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방이에요. 바로 뮤직비디오요? 네. 총각 카메라 차별하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을 나서기 무섭게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확인하는데요. UCC 동영상이라고 저희 이제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오, 진짜 실시간이네. 조금 전 노래방에서 난리법석 그 상황이 그대로. 오, 진짜 너 웃기다. 야, 너 개그맨 해야겠다. 개그맨. 되게 재밌어요. 유저들하고 공유도 할 수 있고요. 뭐 그분들이 뭐 저희를 좋게 평가해 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빵긋빵긋 거리고 좋죠. 그런가 하면 가수 지망생도 단골 손님. 김범수 노래를 좋아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른 거를 직접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연습도 되고 또 사람들이 평가도 해주시니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색 노래방 찾아 나선 곳은 대구광역시. 그런데 들어가 보니 레스토랑인데 335 식사까지? 경양식 식당 레스토랑 틀림없는데요. 아니 여기 노래방 아니에요? 노래방이죠. 네? 노래방 맞아요. 여기는 레스토랑 노래방이니까요. 레스토랑 노래방? 식사를 마친 손님들 어디론가 안내받아 가는데 레스토랑 옆문을 열면 신세계가 펼쳐진다. 바로 노래방. 노래방인데 이제 카페에서 식사를 하시면 노래방에 공짜.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논스톱 코스에 게다가 공짜. 좋죠, 당연히 좋죠. 배도 든든하고 그 상태에서 노래 부르니까 노래도 잘 불러지고. 소문 듣고 찾아오신 어머니들. 어라? 그런데 바로 노래방으로 직행하시네? 연어 혼자하고 또 저기 해물 스파게티, 불고기,
아니 우리 여기 식사하러 왔어요. 알고 보니 노래방 안에서 식사까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단체 손님일 경우 이렇게 바로 노래방으로 안내를 해준다는 것. 노래방 요리라고 얕보지 마세요. 오늘 주신 주방장이 직접 조리하는 최고급 요리라고 합니다. 우아하게 와인으로 입가심한 어머니들. 자, 이제 공짜 노래에 빠져봅시다. 너무 잘 부르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평소보다 원래 오늘 잘못 불렀습니다. 여기 와서 식사하고 또 노래 한 곡씩 하고 시간 낭비, 돈 절약 정말 좋아요. 이색 노래방이 있다는 소문 듣고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양산. 근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노래방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네, 있죠. 아주 끝내줘요, 그게. 짱이에요. 없죠. 여기밖에 없죠. 여기예요, 여기. 어디 봐요? 설마 여기가 노래방? 여긴 약국이거든요.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본 대로 약국이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무슨 노래방이라는 거예요? 아,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소리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목소리 찾아 들어가 보니 약국 뒤쪽에 자리한 작은 공간. 그러니까 이곳이 노래방이라고요? 노래방 맞긴 맞아요? 네, 노래방이에요. 약국 노래방. 이미 이 동네선 명소랍니다. 싶어 왔습니다. 저는 선생님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좀 치료를 좀 해줘서 신경 좀 안 쓰게끔. 자, 오늘 그럼 이걸로 갑시다. 언니는 요거 한 분. 감사합니다. 처방전도 써주는 건 웬 숫자? 와, 좋네. 와, 스트레스 확 풀리겠네. 곡번호예요, 곡번호. 아마 하고 나면 웬만한 두통 잘 가실 거예요. 저렇게 스트레스 받은 두통은. 약은 약사에게, 노래도 약사에게. 어머니들 신나셨어요. 들판에 섰어 나는 울었어 첫사랑 그 남자를 행복해야 된다고. 잘한다. 머리가 아픈 게 확 날아가겠네. 선생님, 제가 다 나선 것 같습니다. 다 나선 것 같네. 노래방 약국의 황원태 씨는 전문 약사이자 가수이기도 하다고. 하지만 그가 낸 앨범은 달랑 2장. 첫 앨범을 내고 가족의 반대로 꿈을 접은 후 두 번째 앨범을 낸 계기가 다름 아닌 병마였대요. 20년 전이죠, 이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 아픔보다는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라도 담아보려고 노래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 몸이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봐요. 노래를 부르며 뇌졸중을 이겨낸 후 노래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들어서 지금은 음악 치료사로도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곡은 음악이 참 가벼운 곡이거든요. 이게 너무 그 가사에 힘을 주면 안 되고 가볍게 잘 부르셨어요. 우연히 만난 내가 아니고 우연히 만났네. 그 갱년기 우울증으로 좀 병원을 가야 될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젊어지지, 그지? 표정도 밝아지고 얼굴이 이렇게 확 피잖아요. 온 국민이 정말 노래하는 그날까지 제 건강만 따라주면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네, 매일 이렇게 노래하면서 흥얼거리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 또 기분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노래방이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건전하게 자리 잡아가고 또 이렇게 즐기는 모습 보니까 보는 저희들도 굉장히 덩달아 유쾌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노래를 많이 부르면요, 몸의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푸시고 몸 건강도 챙기시고 굳이 노래방이 아니어도 노래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화제 집중입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6분입니다. 이 가을 볏짚이 있어 더 맛있다. 짚불로 구운 곱창부터 볏짚으로 숙성시킨 청국장, 항아리 속 볏짚 위에서 제대로 삭힌 홍어까지 눈과 귀는 물론 짚 향기가 코에 취하고 그 맛에 입이 즐겁다. 오감만족 볏짚 요리 열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볏짚 요리 찾아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양의 한 곱창구이지.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곱창구 인기 만점인데 손님들로 가기에는 벌써 북적북적. 대체 어떤 맛입니까? 오래된 그런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냄새가 나고 가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글지글 소리까지 마시는 곱창구이. 이 집 곱창은 뭔가 특별하다면서요? 집에
집에 특허받은 마늘 곱창입니다. 아하, 마늘 곱창이라고요? 몸에 좋은 마늘은 기본, 부추파, 양파, 밤, 대추에 인삼까지. 여기에 녹두와 검은콩 곱게 갈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속 재료만 해도 20가지가 넘는다고. 이렇게 만든 마늘 곱창법을 다시 곱창 안으로 쏙 밀어 넣어주면 마늘 곱창 완성. 그런데 이 집 비결 또 있단다.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볏짚이 여기 있습니다. 사무실에 고이고이 모셔둔 것은 바로 볏짚. 바로 이것이 이 집 곱창구이의 맛을 2배로 돋구고는 1등 공신으로 이 집의 보물이랍니다. 사장님, 맛있는 곱창구이를 위해선 꼭 사용하는 볏짚이 따로 있다면서요? 쌀도 맛있는 쌀이 있고 맛없는 쌀이 있듯이 볏짚도 맛있는 볏짚이 있고 맛없는 볏짚이 있습니다. 볏짚 들여놓으면 오늘 장사 준비 완료. 매캐한 연기 피어오르며 볏짚에서 불꽃이 활활 피어오르면 드디어 곱창구이집 오늘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찌푸른 곱창 특유의 누린내 제거는 물론 기름을 쫙 빼주고 담백한 맛을 내는데 1등 공신. 짚을 위해서 1차 초벌구이 마치고 나면은 자, 그 다음에는 연기로 2차 훈연. 근데 볏짚으로 구우면 더 맛있나요? 맛이 틀리죠. 순간 1000도 이상 온도에서 순간적으로 굽기 때문에 육즙이 살고 기름은 쫙 빠집니다. 그래서 시험해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순간 온도 1200도. 이게 무슨이에요? 짚불로 초벌구이한 곱창은 손님 상에 올라가서 또 한 번 따뜻하게 데워지는데 곱창 안에 가득 찬 이 곱이 바로 영양덩어리. 기다리던 곱창 나오자마자 젓가락 세례 받는 건 당연지사죠. 쫄깃쫄깃한 곱창 맛은 물론이요, 입안 가득 퍼지는 지평은 그야말로 황홀할 지경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오호, 맛있겠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 쫀득쫀득하면서 이 쫀쫀함. 쌉쌀한 그 곱창의 맛에다가 그다음에 짚 향기가 아주 그윽하게 몸에서 입에서 노는데 아주 참 좋네요. 점심시간이면 손님들 발길 끊이지 않는 서울의 한 식당. 자리에 앉자마자 사람들 주문하는 것이 있었으니 여기 청국장이요. 구수한 냄새로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지 이미 오래인 이 집의 대표 메뉴 청국장. 걸쭉한 국물로 점심시간 출출한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데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면서요. 아주 특별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매일 먹었더니 변비도 없고 피부가 고와지고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영양 만점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청국장. 그러나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드는 수고는 만만치 않다. 이 집에서는 직접 청국장을 띄우는데 국내산 메주콩 중에서도 찰콩만을 써서 깨끗이 씻는 것이 그 첫 번째 과정. 그런데 청국장을 이렇게 직접 만드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직접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청국장을 띄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볏짚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볏짚을 동그랗게 말아놓는 이유라도 깔고 덮고 그러기가 좋잖아요. 이불 하기가. 이게 청국장의 이불이니까요. 네, 청국장 1등 공신 볏짚 이불납십니다. 콩은 압력 솥에 2시간 동안을 푹 삶아주는데 뜸을 잘 들이는 것이 관건이에요. 사장님은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손수 청국장을 만들어 왔다고 하는데 자, 어디 봅시다. 김이 모락모락 삶은 콩이 식기 전에 전을 넣고 그 위에 빠뜨리지 않고 볏짚을 골고루 얹어주면 발효 준비 끝입니다. 그런데 청국장 띄울 때 볏짚은 왜 꼭 넣으시는 겁니까? 그래야지 발효가 잘 돼가지고요. 진이 쭉쭉 잘 나와요. 짚으로 만든 입을 덮고 청국장 집으로 오고. 잘 자고 나와라. 푹 자고. 청국장 띄우는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애기가 따뜻해야 잠을 잘 자잖아요. 따뜻하지 않으면 징징대잖아요. 청국장도 따뜻해야 잠을 잘 자지. 안 그러면 징징대고 진이 안 나와요 나중에. 사나그를 따뜻하게 숙성시키면 이렇게 청국장이 완성되는데 청국장을 먹기에 적당하도록 손수 절구에 찢는 일까지 그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청국장 푸짐하게 넣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호박, 두부 등등 가득 양념하고서 보글보글 끓여내면 국민 대표찌개 청국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만의 노하우로 끓여낸 걸쭉한 청국장. 이야, 보기만 해도 침 꼴깍 넘어가는데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에게 안성맞춤. 그런데 어린 꼬마 친구들도 한 그릇씩 그냥 뚝딱 세개뿐이네요. 네. 어느 만큼 좋아하는데요? 피자나 치킨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좋아해요. 와, 그런
그런가 하면은 이분 청국장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요. 청국장 가득 넣고 돼지배 그냥 쑥쑥 차타공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죠. 옛날에 어머니가 끓여준 그 청국장 그 맛이야. 마지막 볏짚 요리 찾아온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이곳에 손님들 입맛 확 사로잡은 음식이 있다는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알싸한 맛으로 사람들 사로잡는 홍어입니다. 입이 환히 코가 뻥 뚫리네요. 그러면 자꾸 땡기네 입맛이. 입맛 당기는 이 집만의 홍어, 그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요? 한번 보실래요? 그 비결은 바로 볏짚으로 제대로 숙성시키기. 홍어를 숙성시키기 위한 첫 작업은 바로 홍어를 부위별로 나누어 자르는 것인데 날개부터 꼬리까지 내장 빼고는 안 먹는 부위가 없대요. 다 끝났나요? 아니죠. 최고 중요한 작업이 남았죠. 이제 삭혀야죠, 홍어를. 홍어야말로 제대로 삭혀야 제대로 된 맛이 납니다. 볏짚에 홍어를 삭히는 것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 집에서는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볏짚 위에 뿌리는 것은 바로 막걸리. 이 막걸리 역시 홍어의 숙성을 돕는답니다. 볏짚을 두툼히 깔고 부위별로 홍어를 올려놓는데 홍어에 꼭 볏짚을 깔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홍어가 발효되는데 꼭 필요한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전통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좀 까다롭고 힘들지만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 속에서 보름 정도 숙성을 시킨 홍어는 생물과 색깔 면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색이 더욱더 진해집니다. 삭힌 홍어는 회로 먹는 것이 으뜸. 그 중에서도 홍어회 하면은 이것이 절대 빠질 수 없답니다. 자, 홍어회와 삶은 돼지머리 고기, 2년 이상 묵은 김치가 어우러지면은 이것이 바로 삼합 홍어의 대표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홍어의 알싸한 맛을 더욱 느낄 수 있는 홍어회. 역시 보름 동안 숙성한 홍어의 날개 부분을 쪄내는데 전통 방식 그대로 볏짚에서 은근히 숙성시켜 씹을수록 홍어의 깊은 맛이 배어나온다고 합니다. 그 맛을 못 잊어 찾아오는 손님들로 언제나 문전상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절대로 모른답니다. 입이 꽉 찼다가 코로다 그냥 꽉 쏘는 게 기가 막히네. 홍어를 한번 먹으면 자꾸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참았다는 느낌을 들고 이제야 먹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올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쌍춘년 결혼봄에 황금 돼지에까지 맞물려 높아진 출산율. 덩달아 각양각색 태교법이 넘쳐나는데요. 우리 아기만큼은 특별하게를 외치며 나만의 태교법으로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 아빠들의 출산 일기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실은 이미 갓 태어난 아기들로 만원살에. 여기저기 우렁차게 울어대는 아기들 때문에 간호사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태어나는 아기들이 늘어갈수록 엄마들의 태교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태교의 기본이라는 운동도 이제는 즐겁고 재미있게. 신나는 음악부터 다양한 동작까지. 임산부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곳의 정체는 바로 임산부 벨리 댄스. 임신 5개월 이후부터 출산 직전까지 가능한 운동이라는데요. 아기와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거운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삭의 예비 엄마들도 쉽게 볼 수 있네요. 지금 산모들한테 격한 건 다 뺐죠. 출산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만들었습니다. 배는 그대로 두고 다리의 힘과 허리만을 이용하는 것이 포인트. 보기엔 단순한 동작 같지만 순산을 위한 골반 확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허리와 고관절 운동까지 동시에 된다고 합니다. 골반 쪽이 훨씬 안 아프니까 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첫째 때는 거의 잘 못 움직이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기 골반이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이렇게 몸 아프고 이런 게 없어요. 중국 사람입니다. 운동도 거기서는 그냥 운동 같은 것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또 다른 이색 태교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명동의 한 공방. 옹기종기 모여 앉아 뜨개질 산매경에 빠진 예비 엄마들. 이것이 바로 손뜨개 태교법.
털실로 아기 이불 만들고 있는데요. 겨울에 태어나서요 따뜻하라고 만들어주는 건데요. 면 소재의 안전한 아기용 털실까지 등장해 엄마들 관심이 더욱 높다네요. 엄마들이 손을 많이 움직여주면 아기들이 성장이라든지 그런 게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성장도도 빠르고 미래 아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엄마들이 아기에 대해서 사랑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한 올 한 올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작품들 감상해 볼까요? 포근함이 물씬 베네 저고리부터 작고 앙증맞은 양말과 신발, 그리고 아기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알록달록 장난감에 와우 털실 모빌까지 너무 귀엽죠?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아기한테 선물한다는 거에 큰 의미를 줄 것 같아요. 태교는 엄마만 한다는 생각 이제 버리십시오. 태교에 대한 아빠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법도 등장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궁중 태교법입니다. 아이를 제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왕처럼 왕비처럼 이렇게 궁궐에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고궁을 돌며 옛 왕비들의 태교법을 익히고 나면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숲속 태교. 소음 하나 없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아내와 남편이 마음으로 아기와 대화를 나누는 거랍니다. 들리세요? 안에 있는 아이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는 부모가 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잠시 아주 되게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태교 나들이. 마무리는 따뜻한 포옹으로. 그런데 우리 아기들 엄마 아빠 이런 정성 알까요? 지금 태동이 엄청 심하게 갑자기 느껴지는데 아빠 품에 안겨 있으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또 다른 부부 태교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안양시 한 문화센터. 남편과 함께 분만실로 들어갔을 때 아내가 진통을 덜 느끼고 분만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호흡법을 함께 배우는 부부 라마즈 교실입니다. 같이 이렇게 와서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고맙고 기분 좋죠. 처음에 쑥스러워하던 남편들도 출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아내들보다 더 열심히라고 합니다. 리허설하는 기분이라 가지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애를 낳을 때 당황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턴 뱃속의 아기를 위한 엄마의 공체조 시간.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조심해야 될 만삭의 몸으로 엉덩이를 들썩들썩. 이게 어디에 좋은 걸까요? 일단 이렇게 볼 위에서 뛰잖아요. 뛰니까 양수가 흔들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양수가 흔들리면서 뇌와 피부에 어떤 자극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주스에 맞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요즘 아내와 함께하는 태교에 푹 빠졌다는 예비아빠 임두규 씨. 그만의 특별한 태교법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어디 공개 좀 해줘봐요. 2달 후면 아빠가 될 두규 씨. 오늘 아내 위에 두 손 두 발 모두 걷어붙였습니다. 버섯이 이제 몸에 좋다 그래서 그 산모들에게 그래서 한번 주말에 한번 시간 내서 요리 한번 해줄까 해서. 오늘의 메인 요리는 싱싱한 버섯 전골. 임산부 변비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대요. 칼질 하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태어날 두규 주니어를 위한 일이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예비 아빠의 마음이겠죠.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끌어모아 아내를 위해 만든 버섯 전골.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겠다. 출산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인 아내. 지금까지의 불안이 씻은 듯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식사 후 여전히 바쁜 두규 씨. 숯과 화분으로 집안 공기 싹 바꿔주고 아내의 튼살 방지를 위한 스페셜한 채소팩이 이어지는데요. 이때 꼭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뱃속 아기에게 보내는 애교스러운 하트. 와이프가 힘들어하고 또 소중한 또 아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귀찮더라도 제가 한 발자국 더 움직이죠. 그게 100% 효과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느껴지고 정성이 느껴지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의 정성이 통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진통이 시작된 임산부들이 마지막 산고를 겪게 되는 분만실. 오늘도 아기와 첫 대면을 준비하는 부모가 그곳에 있습니다.
태교에 이어 분만 자체도 아이에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그 역할을 해줄 분만법이 바로 그네 요람의 분만입니다.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모한테는 편안한 자세고 중력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있기 때문에 분만 과정이 상당히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분만 시 최적의 자세를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양수가 미리 터져 조금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쓰러운 비명소리가 고통을 짐작케 하는데요. 드디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가슴 졸이겠던 아기가 세상의 빛을 봤습니다. 9시 49분에 태어났어요. 남들보다 요란한 신고식으로 부모 가슴 졸이게 아기는 건강한 옥동자. 드디어 10달을 기다린 부모 자식의 상봉의 순간 탯줄 끊는 일은 아빠의 몫입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분만의 끝을 알리는 팡파레. 2시간 반 만에 분만이 완료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천하를 얻은 듯 이에 비할까요? 고통이 싹 사라집니다. 일단 아기가 무사해서 다행이고 너무 좋아요. 네. 걱정이 제일 먼저 됐어요, 사실. 걱정. 첫째 때보다는 이상하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그런데 잘 났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야, 참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예비 엄마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말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탄생의 신비를 직접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내일은 10월 10일이잖아요. 이 10이라는 숫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머무는 시간 10달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네. 내일이 임산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내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평소에 임산부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 갖는데 조금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학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충남 당진으로 함께 가보시죠. 매일 오후 1시만 되면 밥상을 이거지고 삼삼오오 모여드는 할머니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공부를 가죠. 밥상은 다름 아닌 환갑, 진갑 넘긴 할머니 여학생들의 한글학교 책상이랍니다. 김인덕이도 좋게 놓고. 어머님 왜 안 해요? 나는 반장님께 안 오지. 하리야, 선생님께 기억력. 할머니 여학생들의 한글 완전 정보. 정북 군산의 한 마을. 작년 8월에 개교했다는 할머니 한글학교는 바로 마을 경로당입니다. 할머니들 사연도 가지가지. 환갑을 넘긴 나이에 글 공부라. 그저 까막눈 신세가 한스럽고 친정 부모가 야속하다십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 예쁘게 잡아본다고요. 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냥 새끼들만 많아갖고 안 가르쳐갖고 딸이라고 그래갖고 아들네들만 가르치고 새끼들을 안 가르쳐갖고 하나도 몰랐어. 그래 여기 와서서 이제 배웠어요. 김희방 학생 나오세요. 느닷없는 선생님 호명에 주름살 가득한 할머니 얼굴이 울상이 됩니다. 아, 나 할 줄 몰라서 못해 참말로. 떨려서 어쩌고라 그래요. 늘 쓰는 말인데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할머니 답답한 마음에 옆자리 한번 슬쩍 훔쳐봅니다. 응? 그냥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 말라고. 아이 손자 칠. 할머니 이번엔 아예 가까이 가서 확인까지 하시는데요.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김희임 학생이 쓴 거 한번 보세요. 언니 맞았어요, 틀렸어요? 언니 자. 맞았어. 우리 강봉님 학생 한번 보세요. 여기 니은이 붙여줄게. 아 거시기 보고 썼어도 이제 너도 허전기로 대하는가 봐. 그나마 한글 수업이 할머니들의 유일한 자유 시간이라는데요. 여기가 농촌이라 너무너무 바쁘신데도 시간에 오셔서 받아쓰기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일하시는 모습으로 또 가시고
때문에 할머니들이 학교 끝나기 무섭게 달려가는 곳은 바로 밭입니다. 여보, 나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한글학교 나가는 마나님 덕분에 논일에 밭일에 바빠진 할아버지는 할머니 인사에도 그저 묵묵부답. 아니, 나가 왔으면 대답이라도 하고 사람은 제대로라도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 사람아, 때가 어느 때인데 늙으면서 학교를 멀어 다닌다고 나오자 일하고 그러고 되면 쓰겠는가? 그래야 일 먹고 살지. 참 농번기에 바쁠 때 지금 농촌에 사람은 없지. 일손은 없지 지금. 할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간의 서름이 오죽했으면 이럴까. 할머니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밥상 차리는 것도 뒷전으로 미루고 공책부터 펼쳐드는데요. 혹시나 오늘 배운 한글을 잊어버릴까 복습하기 위해서랍니다. 자네들 공부 가르칠 때 성적표라든지 학교 선생님한테서 뭐 문자가 오시면 그런 거 한 번을 내가 부무치고 못 봐서 그것을 그럴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귀하신 마나님 행여나 남한테 처질까 할아버지가 개인 교습에 나섰는데요. 거지 말고 써보라고. 박사 거지 말고. 또 틀렸어. 이게 사자가 아니야, 시제지. 툭하면 당하는 할아버지 지적에 할머니 이래저래 서럽기만 합니다. 시국끼리 공부를 가르치면 자연지 가르친 사람도 짜증이 나고 저희도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아예 배울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운지 할아버지 오늘은 큰맘 먹고 한글 교재까지 구해오셨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한글 실력으로 할머니가 쓴 단어는 몇십 년 동안 부를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랐던 그 단어. 바로 신태랑 세 글자입니다. 신하는 거요? 신태랑이요. 우리 남편 이름이요. 스무태양 썼는데? 그렇지, 이것만이라도 놓고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것만이라도 참 다행스러워 큰 수확을 얻었지. 할머니들의 한글 공부는 길에서도 멈추지 않는데요. 태권도. 간판만 보였다 하면 안 읽어보고는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답니다. 비룡, 주공, 군산대, 비룡, 중공. 한글 학교 덕분에 새 세상에 눈 떴다는 할머니들. 이제 은행 업무도 혼자서 척척 해내십니다. 이렇게 많이요? 20만 원 찾으려고요? 아이고, 틀렸네요. 20만 원 찾아야 하는데. 이런. 하지만 이런 실수야 뭐 애교죠. 나 건드지 말이야. 그전에는 못 찾았어요. 며느리 데리고 다니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며느리 네, 그랬는데 시방은 이제 나 혼자 다닌 게 비밀 돈도 이제 숨길 수 있어요.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글씨를 이쁘게 잘 쓰셨네요. 고맙네요. 한글을 모르고 살아온 그동안의 세월이 그야말로 꿈인 듯 싶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 복습의 예습까지. 아무도 못 말리는 할머니의 향학열은 꺼질 줄을 모르는데요. 자습하다 막히면 불러대는 할머니의 글 선생은 바로 12살 손자 형민입니다. 가을 이제 리을 하시면 돼요. 창피하지 않아? 안 창피해요. 손장게. 내 새낀 게 안 창피해. 창피한 거 없어요. 할머니가 잘하면 잘할수록 기분이 너무 좋고요. 못하면요 좀 안쓰러워요. 12살 코올리게지만 할머니에겐 든든한 과외 선생님. 다음 날 예고도 없이 받아쓰기 시험이 시작됐는데요. 불러드립니다. 운전사. 수백 번 읽고 쓴 글자들이건만 머릿속은 그저 하얗게 비워지고 할머니 속만 탑니다. 목자에다 급한 마음에 옆자리 답안지 확인 한번 들어가고 나도 틀린데 봐요 아줌니는. 그야 주워. 드디어 채점 시간. 바꾸세요.
그런데 뭔가를 고쳤던 반장 할머니 딱 걸렸습니다. 틀리면 틀린 대로 하면 되지 왜 고쳐? 아니 고쳐야지. 왜요? 반장이 돼하고 틀리면 쓰겠어? 선생님의 잘했어요 도장 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할머니들. 하지만 할머니들에겐 이게 낙이랍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에 갈 것도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니지만 할머니 여학생들에겐 소박하지만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도 틀리든 어떠든 간에 그냥 탁 쓰고 탁 아프고 가고 이러거라고 그래요? 그러고 그런 생각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근데 그것이 좋아. 그리고 또 죽으면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편지하고 왕래하고 좋잖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유랑 보아라. 너희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이다. 보고 싶고 사랑한다. 서옥순. 네, 전북 군산의 할머님들의 사랑의 편지 지금 화면을 통해 잘 만나보셨습니까? 이 한글에 대한 향학열이 정말 우리 고3 수험생들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말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죠.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다 보니까요. 이번 주말쯤 되면은 산에 가시면 어느 때보다 곱고 예쁜 단풍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요. 저희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